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지난주 수요일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1121차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할머니들은 22년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눈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4명 가운데 살아계신 할머니들은 이제 55명뿐. 생존해 계신 분들도 모두 이렇게 고령이어서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두 나라가 내일 모레 위안부 문제를 놓고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습니다. 위안부 문제만을 놓고 한일 외교 당국자가 대화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시각차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법적 해결된 사안이다,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한일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을 지낸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조세영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회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모레 서울에서 처음으로 국장급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만남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드디어 한일 양국 정부가 그 양국 간의 양자 외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개시하는구나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관건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최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라 통해서 북한 문제라든지 지역 정세 문제 이런 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일 양국 간의 그 외교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한 거는 상당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만나긴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드린 대로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한일 양국의 시각차 어떻습니까? 네,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의 입장이 180도 서로 다릅니다. 그게 네.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게 바로 2011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바로 이 부분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일본 쪽이 그 기존 입장,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보수 우파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일본이 법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바꾸거나 또는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이런 주장을 아마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자,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22년째 수요 집회 열고 있는데요. 한일 위안부 문제만으로 국장급 협의가 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입장 변화가 없다면 할머니들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번 회담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우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보자면 결국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입장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담을 열었으니까 외교적인 협의도 계속 해봐야 되고 할 텐데요. 그 전에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 위안부 문제가 20년 이상 계속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성의 있는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예를 들면은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든지 피해자들께서 요구하는 법적 책임, 공식 사죄, 배상 이러한 원칙을 관철시키는 걸 의미하는지 또는 이제 연세들도 많으시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꼭 그런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도달 가능한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공론화하고 토론을 거쳐서 조금 어떤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최근에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일본의 속내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아베 정권하고 또 일본의 보수 우파들의 본심은 결국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옛날에 있었던 고노다마도 부정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이루어진 질서, 전후체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다는 게 아베 정권의 본심일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아베 정권을 고노다마를 한편으로 승계하겠다고 하고요.
또 회담에 이렇게 응하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4월 하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번 회담에 응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본심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네. 네, 말씀대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일본이 화해 제스처를 조금씩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의제인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 문제 자체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베 정권의 지금과 같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못한데 그런 상황이 또 변할 걸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외교 당국 간의 실무 채널은 좀 활발하게 작동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또 우리의 실익에도 맞고 그게 주변국하고 중요한 나라하고의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적인 정상화는 어렵겠지만 최소한도 한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는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건 좀 시기상조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개최하고 그걸 또 국장급, 차관보, 차관급 이렇게 하고 가능하다면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년간을 기다려온 할머니들께 내일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 좋은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